박수씨! 하나, 둘, 준비 가야! 하나, 둘, 셋, 이런 거 찍어내죠. 민감한 거 쓰고 올라가면 플랜 카드도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화장터에 내일은 시궁창에 반갑습니다. 호위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인터뷰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그 유교단 해병대 특수수색대 1차 창설 멤버고, 저를 악랄하게 교육시켰던 우리 교관이셨던 우리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가볍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사관 160기 필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영수입니다. 필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한 지도 오래됐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기합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쇠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교관 생활 하다가 백령도로 옮겨가서 교관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수액교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에 우리 거의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고무줄 구보에 대해서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구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무줄 구보를 악랄하게 시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몇 킬로 뛰었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고무줄 구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해병대 출신들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피교육생을 가르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은 오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타군과 해병대를 볼 때 해병대는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후배 유튜버도 기억을 하는 건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때 교육을 들어왔을 때 제가 알기로 아마 피교육생 중에 고참이었어요. 고참이어서 그 기억에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무줄구보라는 명칭이나 이런 건 없는데, 포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해병대가 교육하는데 이제 고무줄구보 그냥 구보만 어디 잠깐 뛰는 게 아니고 가면서 선착순도 시키고 오리걸음 여러 선착순 하면은 보통 해병대 선착순은 쇠격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지만 1번 열입니다. 1번 무조건 한 명도 안 1번 열에는 그래서 때로는 요령 피우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차피 1등 못 받고는 중간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현명할 수도 있는데 1번 열애로 해서 계속 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시키는가. 근데 이제 구보만 시키면 사람이 지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제 교관이나 조교들이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구보만 하고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없이 앞을 가다 보면 지치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근데 힘든 것도 가다가 다른 짓, 엄한 짓, 때로는 선착순도 시키고. 선착순이 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선착순은 구보만 멍하니 뛰는 것보다는 선착순을 해서 요령 피우는, 어떻게 보면 요령 피우는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 있고, 오리걸음도 마찬가지. 오리걸음은 쉬었다 가는 겁니다. 쉬었다가 일부러, 저도 교육받을 때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교육을 시킬 때 마찬가지였지만 그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 너무나 지치니까 때로는 오리걸음도 시키고 뭐 군가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가도 그냥 일반적인 군가보다도 조금 그 좀 악랄한 그런 군가를 시키면 그 자부심을 갖고 교육생들이 교육생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됐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죠. 뭔 추억이 남아요. 우리는 이게 말로 족뱅이 깠는데 그럼 뭔 추억이 남아요. 이게 우리도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힘들 때를 생각하면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뭐 세상에서 부도는하고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때 추억 예전 우리가 수학교육 또 뭐 그 바닷가에서 그 선착순을 하고 한 그런 생각하면 이겨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후배들도 교육을 받았던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교육시켰던 그 교관님들이나 조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우리 해병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한 그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시스템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봐도 지금은 장비가 좋지 않습니까? 장비가 좋은데 예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예. 초창기 포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해병대가 그만큼 우리말대로 고루핀다고 그러죠. 고루핀다고. 이 피교육생 생각에는 고루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고루피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써먹고 전쟁이 난다든가 할 때 써먹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터득을 해야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교육생들이 생각할 때 고루핀다고 하지만 그건 교육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부대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뭐 여기 이제 다 후배들도 볼 건데 그 유엄절벽 주로 이제 그 오르막길에 이렇게 완전히 그 군가 부르면서 이렇게 구보를 하다가 이제 호락이 그때 무셨으니까 그때 이제 완전 전력 출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교육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정말 이제 그때는 피교육자가 아니었었고 그렇죠. 피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체력단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창설되다 보니까 그러죠. 이제 수색대로 지원해서 왔는데 아직 수색교육 들어가기 전에 몇 달을 체력단련을 시켰던 거 그러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수색대가 이런갑다 하고 교육에 따랐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평지를 전력 질주를 한 게 아니고 오르막을 전력 질주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오르막 때 호라기를 이렇게 빼빼 보니까 아주 그렇게 차고 나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 유류고에서 장촌 유류고 지나서 유엄절벽 장촌 유류고 지나서 연실이 옆면에 슈퍼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 그래가지고 그 중화동 거기까지 오니까 그거 몇 킬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이제 그 우리 교육생들 피교육생들은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몇 킬로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었는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뭐 10kg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한 12kg 정도 왕복.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보를 그 오전에 PT를 1시간 그렇죠.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구보를 나가면 그 12km를 뛰었던 것 같아요. 피교육생이니까 기억을 잘하죠. 잘하죠.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또 PT를 1시간 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구보를 나갔어요. 그때도 한 12km 갔다 와서 정말 이제 죽여버리는 훈련이 갔다 와서 PT를 한 2시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백령도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백령도 제가 백령도를 가보니까 북한은 앞에 뻔히 보이고 근무수는 우리 해병대 최전방이다 보니까 가서 포대경이라거나 그런 것을 못 겪어봤는데 보니까 또 어느 곳에서 보니까 북한이 바로 앞에 보여요. 그리고 아니 앞에가 다 북한이잖아요. 포대경으로 보니까
그 북한 해수욕장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배경이 그 산에 이렇게 보면 아, 거기까지 봤어요? 그 산에 보면 망원경 네. 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못 겪어봤으니까.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포항은 그러죠. 뭐 포항제철이라고. 그러고 백령도를 가니까 섬인데도 전방이 많습니다. 전방이. 난 그걸 처음 봤어요. 포항에는 전방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리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교육생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포항에 그 백령도에서는. 원래 해안가 전부 다 그러죠. 지리밭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훈련을 아무데나 못했죠.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백령도에서 그 여단에서 이제 착출을 해가지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부대에 모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포항에 있던 사람들은 교관이든 뭐 조교든 저거든 체력이 좋습니다. 포항에는 왜 훈련을 많이 하고 그 항상 구보나 이런 게 항상 일상화돼 있고.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포항 그런데 백령도를 가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은 의지는 강한데 체력이 약하고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죠. 그래서 수익대는 어떻게 가고 교육이 들어가기 전까지 체력 단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하면 우리가 뭐 조별갑하고 또 시작한 PT하고 또 뛰고 계속 그래서 체력 단련을 어느 궤도에 올려놔야 그 새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퇴계도 안 되고. 못 오면 퇴교를 시키니까 이건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뭐 앉는 사람을 끝까지 못 배우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퇴교를 시킵니다. 다 퇴교를 시켰고 그래서 환자도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얘기를 대해서 하겠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그 가차 산하에 보니까 네. 그 UDT는 종을 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퇴교를 좀 막 이렇게 뭐 유도하고 뭐 안 되면 퇴교하라 그러는데 아 우리는 왜 퇴교를 안 시켰어요? 그 이제 뭐 제 맘대로고 누구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포항 아니야 해병대 특수교육은 그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하라. 해병대는 해병 특수색 때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뭔 얘기냐면 구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공수 특전사는 가르치는 것이고 해병대 쇠교육은 어디도 될 때까지 고롭힌다. 좀 고롭힌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그놈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개과천선을 쉽게 하여 그놈을 해서 가르쳐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거의 이제 마지막이 아니더라 너무나 못 오는 사람은 퇴교를 시키겠지만 그 뭐 딱딱 그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끝까지 못 따라오는 사람은 퇴교를 시키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것을 그게 얼마나 귀찮고 고롭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주 훈련은 다 받다가 끝까지 끌고 가다가 해가지고 그게 해병대죠. 왔었지. 그게 해병대. 그게 수육대. 그거에 이제 무자비하고 악랄한 네. 교육이죠. 그리고 우리 교육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육을 받을 때 이게 끝까지 저것을 하면 뭐라고 할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아파서 포기도. 그렇죠. 뭐 이렇게 포기를 하지만 그냥 하면 의지가 약하면 포기를 해버리지. 그렇지만 이놈을 그래도 집행부 조교기관들이 또 위에서 선임들이 끌고 가면 그러니까 퇴교한다 그래도 퇴교 안 그러면 시키고 그놈을 정상 궤도 올르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구보나 무슨 교육할 때도 그러지만 넘어지고 쓰러져도 옆에서 매주고 가고 하는 게 해병대잖아요. 또 그렇죠. 뭐 더 거기서 강한 게 특수수색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PT를 이제 눈 뜨면 바로 PT 1시간 정도 하고 구보를 한 12km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구보를 PT 1시간 오고 또 저기 12km 뛰어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PT로 또 한 2시간 죽여놓고 근데 저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우리가 그 PT 체조가 16개 동작이잖아요. 그러죠. 요즘에 보면 정말 이거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 8별 높이 뛰기 같은 경우도 막 1000회, 1500회. 그다음에 보통 막 팔굽혀펴기도 한 500회씩 해불고, 그다음에 정말 그 푸시업 같은 경우도 정말 수업백 회씩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튀기 같은 거 그런 할 때도 보통 한 30분씩 그냥 세워놔 불고. 왜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있지만 피교육자가 느끼는 건 1000번, 2000번 한 걸로 느끼지만 뭐 1000번, 2000번까지는 안 했을 것이고. 아니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PT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군 PT하고는 동작이 좀 이거 틀립니다. 이제 비슷한 동작이 있는데 육군은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개수가 16개 동작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육군이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우리는 16개 맞죠? 우리는 16개 동작으로 가슴 운동부터 목 운동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배튀기로 해서 사람을 이제 나쁘게 뭐 고르피는 건데 힘든 것이 처음부터 힘든 것을 하면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교육상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힘든 걸로 계속 하는데 기본이에요, 그게. 그 뭐라고 할까, 그 수행교육뿐이 아니라 해병대 모든 특수교육 아니더라도 유격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PT부터 시작을 합니다. PT 과업을 시작하면 1시간 PT. 특히 교육, 유격 교육, 수색 교육, 뭐 IBS 교육, 뭐 이렇게 뭐 일반 보병부대 그 IBS 대대 같은데도 뽀드미고 과업을 시작하면 1시간 PT. 그래서 그것은 PT는 기본이에요. 나가기 전에는. 왜냐면 특수 교육은 무조건 몸이 그러면 또 릴리스하게 또 풀어져야만 그걸 그럼요. 받을 수 있죠. 그럼요. 그러면 100%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그 PT를 강도롭게 하니까 그 훈련을 받아냈지.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명일날 그 다음 날 또 그 훈련을 하는데 몸이 안 풀어지면 못 하잖아요. 이게 특히 수색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체력이 안 받쳐주면 수색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 가짜 사나이 네. UDT 출신들이 좀 시키던데 그거 보고 좀 많이 웃었어요. 왜냐면 거의 과정은 비슷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해상교육 과정.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UDT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 UDT 교육이 뭐 제대로 된 UDT 교육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시키면 반 죽어버리는데.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그 특수훈련 들어가기 전에 진짜 뭐 사람이 아주 그렇게 하루에 24km씩 그렇게 뛰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이. 그 부분이 참 그거 보고 참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래서 환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나오면 치료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아프다고도 안 아프다고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복귀시킬까 싶어서 부대로. 근데 이제 그래도 저녁마다 환자를 그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를 불러서 치료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단도리를 했죠. 그냥 일반 대원들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위에서는 교육에 의해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또 대원들을 또 몸 관리를 또 해야 그럼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뭐 교육시킬 때 재밌었겠어요. 우리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어차피 피교육자 저는 그때 당시에 상병 때인가 제가 특수수색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피교육자 상황이고 훈련 시킨 사람은 나름대로 또 교육시키는데 그 책임감도 따르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피교육자는 고롭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고 아예 말 그대로 피교육자라는 게 정말로 정적으로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제가 이제 참 봤을 때 참 그때 제일 고참 교관이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때로는 막 진짜 한때는 이제 나가서 지금 째볼까 막 별 생각 다 들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게 지나고 나면 추억이죠. 추억이고 그것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걸 발팔 삼아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냈는데 예전 생각을 해보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다른 마찬가지. 저도 저기 저 특수수색 때 나온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 정신력으로 사회에 나와서 아주 좀 그 끈기라든가 또 지구력 또 뭐 한 번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1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